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2020년 11월 모의고사 39번부터 42번까지 풀 텐데 그 전에 먼저 어휘 점검하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꺼내서 같이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유형 어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뜻을 보면 동사나 보조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화자가 청자에게 이것 행동할 것을 이것 하는 뜻을 나타내는 활용어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이 조금 어렵죠. 뒤에 예를 보면 자, 뭐뭐 하자. 우리 같이 밥 먹자 할 때 뭐뭐 하자. 뭐뭐 하자꾸나. 뭐뭐 하세. 우리 저기 가보세. 그 다음에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말 따위를 청유형이라고 해요. 즉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우리 함께 하자, 우리 같이 행동하자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 뒤에 붙는 말인 거죠. 그래서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거다. 우리 같이 밥 먹자, 놀자, 어디 가자 이런 말투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예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찬. 자, 예문을 봤더니 자연예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와 그게 훌륭하다 좋다 아름답다고 이것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는 거죠. 야 그거 참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그럼 자연예찬이란 뜻은 자연이 참 좋다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뜻이겠죠. 자, 선경후정은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한번 끊어 보았는데 한자를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모르더라도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앞에 이 선이라는 한자와 세 번째 글자인 이 후라는 한자를 여러분이 알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선은요. 앞선이에요. 그리고 후는 뒤후죠. 그래서 선경후정은 앞부분에는 경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정서를 나타내는 걸 선경후정이라고 해요. 밑에 뜻 보면 시에서 앞부분에 먼저 뭐를 나타낸다고요? 경이니까 그렇죠. 경치. 자연, 경관이나 사물에 대한 묘사를 먼저 하고 뒷부분에 부분이겠죠. 뒷부분에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구성을 선경후정이라고 한다. 앞선자의 뒤후자입니다. 자, 그리고 통사구조라는 말이 앞으로 여러분 국어 공부할 때 참 많이 나오는데요. 구조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구조. 뭔가 짜임새 있는 구조 이런 표현 우리 많이 쓰는데 통사라는 말 뜻은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장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뭐를 이루고 있는 구조냐면요.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조예요. 문장. 그러니까 밑에 예문 보면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생김새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속담 중에 비슷한 구절을 두 번 나열해서 이러한 유사한 통사 구조를 가지고 속담 만드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할 때 호랑이는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이름을 남기고 남긴다. 자, 이런 문장 어떤가요, 여러분? 위에가 첫 번째 문장, 밑에가 두 번째 문장이라고 했을 때 무엇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남긴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아주 비슷하죠? 이런 걸 우리가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단어는 초래하다라는 뜻인데요. 파멸을 초래하다 이런 예가 나와 있네요.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초래하다. 네, 생겨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겨나게 하다. 결과가 생겨나게 하다. 초래하다. 자, 그리고 도피하다는요. 도피. 네, 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망하여 몸을 피하다 라는 뜻입니다. 도망하여 몸을 피하다. 도피가 되겠죠. 도망하여 몸을 피하다. 자, 그는 외국으로 도피하였다. 도망했다 이런 뜻인데 이 첫 번째 뜻도 많이 쓰지만요. 두 번째 뜻도 정말 많이 써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에서 몸을 사려서 그 일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 도피하다. 이거는 뭔가 도망갔다라는 뜻보다는 몸을 사려서 거기로 가지 않고 빠져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빠져나가다. 도피하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인데 거기서 빠져나간 거죠. 네. 자, 상부상조 여러분 사자성어인데 많이 들어봤겠죠? 상자가 혹시 무슨 상자인지 알까요? 이거 서로라는 뜻입니다. 서로. 그 다음에 이 조자가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영웅소설의 구조 배울 때 주인공은 항상 시련을 겪는데 그 시련을 겪은 주인공을 도와주는 인물들이 잘 등장한다 라고 하면서 그 도움을 주는 인물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조력자라고 했거든요.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조력자라면 이 조자가 바로 도움을 주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상부상조는 서로 돕는다. 서로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본 이 단어들의 뜻을 돌이켜보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보기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작품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문제 풀 때 보기를 먼저 한번 살펴봤었나요? 선생님은 42번에 보기가 좀 눈에 먼저 들어와서 이걸 읽고 그리고 가와 나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옳은 일의 실천, 어른 공경, 상부상조, 부녀자의 덕목과 같은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들이 있었다. 옳은 일을 실천해야 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상부상조, 서로 도와야 하고 부녀자의 덕목, 여자들이 갖춰야 할, 결혼한 여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 같은 가르침을 전달하는 작품들이 있었대요. 이러한 작품들은 가르침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 대상 혹은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하고 구체적인 청자를 제시했다. 이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비유 대상이나 화자와 대비가 되는 대상을 쓰기도 하고요. 또 구체적인 청자,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제시하기도 했대요. 또한 화자가 스스로 실천하려는 행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이기도 하였다. 화자가 스스로 실천하려는 행위를 제시하기도 했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옳은 일의 실천,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돕고 여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과 같은 이런 교훈적인 내용들의 작품에서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유 대상이나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하고 청자를 제시하기도 하고 스스로 실천하려는 행위를 제시하기도 했대요. 그러면 아마도 가와 나 작품은 뭔가 교훈을 전달하려는 작품이 아닐까 이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 작품은요. 정철의 훈민가예요. 지금 작품 제목에 한자가 같이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 추측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훈민가는요.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짜겠죠? 누구를 가르치냐? 누구겠어요, 여러분? 백성들. 그렇지. 백성들을 가르치는 노래. 이 정철이 이제 유교적인 윤리 도덕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작품이고요. 우리가 문학 작품 중에 어떤 걸 가르침을 준다, 교훈을 준다 이런 걸 교화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글씨가 너무 두꺼워서 즉 백성들을 교화를 시킬 목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한번 그러면 본격적인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씩 끊어져 있고요. 8수, 9수, 13수라고 나와 있는데 평시조 여러 개가 묶여 있는 연시조예요.
네, 그 중에 8수, 9수, 13수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살아. 자, 우리가 요 표기 있죠, 여러분. 이거 중세국어 배우면서 배웠죠. 아래야라고 하는데요. 이 아래야는 현대국어에 발음교가 없기 때문에 이 중세국어 표기가 딱 나와버리면 많은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읽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마음이 답답해져서 아예 읽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래야가 나오면 겁먹지 말고 아로 발음을 하면 아로만 발음을 해도 어느 정도 다 읽을 수 있고요. 아나 을을 넣어서 발음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읽힙니다. 특히 앞부분의 글자는 아로 발음하고요. 뒷부분의 아래 아자는 으로 발음을 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좀 해석이 수월한데 꼭 그렇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발음해보면 대강의 뜻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접근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도해보려는 도전이 좀 필요해요. 볼게요. 자, 마을 사람들아. 자, 어떨 때는 아로 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으로 읽기도 하죠. 여러분 헷갈리면 그냥 다 아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자,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자, 마을 사람들아, 우리 어떤 일 하자고요? 옳은 일 하자고요. 교훈적인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옳은 일 하자. 그런데 우리 같이 하자. 우리 마을 사람들아, 우리 옳은 일 같이 하자. 자, 뭐뭐 하자라는 말투는요. 우리 아까 무슨 형이라고 했었냐면 청유형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요. 마을 사람들아, 우리 같이 옳은 일 하자. 자, 사람이 되어나서, 자,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옳티곧 못하면, 옳티곧 옳은 일. 좀 비슷하죠? 자, 옳지 못하면, 즉 올바르지 못하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돼서 옳지 못하면 마쇼를 갓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자, 마소. 여러분 요즘에는 마소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마소는요. 말과 소예요. 말과 소. 말과 소를 갓이나 고깔. 그렇죠. 현대국어는 고깔로 하죠. 말이나 소를 갓이나 고깔을 씌워가지고 밥 먹이는 것과 다르겠느냐. 다를 게 무엇이겠느냐. 무슨 뜻이겠어요? 야, 사람이 돼가지고 올바르지 못하면 그거 말이나 소 고깔 씌워서 밥 먹는 거랑 뭐가 달라? 즉 동물과 똑같지 뭐 옳은 일 하지 않으면 이런 말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밥 먹이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이거 진짜 의문형이 아니라 강조하려고 쓴 의문형이죠. 그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서리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옳은 일 하자. 구수.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 나갈 때 겨시거든 막대 들고 조치리라. 자, 여러분 요거는요. 앞에 약간의 좀 해석이 필요해요. 자, 팔목을 쥐시거든. 누가 팔목을 쥐는 거냐면 어떤 노인이 팔목을 쥐시면 두 손으로 바티리라. 두 손으로 받들겠다. 내가 도와드리겠다. 나이 많은 어르신이 팔목을 주시면 내가 두 손으로 딱 이렇게 받들어 드리겠다. 또 그 어르신이 나갈 때가 계시거든. 나갈 때가 계시면은 내가 막대를 들고 쫓아가겠다. 이 제대로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내가 도와드리겠다. 막대기를 들고 가서 뭐 지팡이로 쑤실 수도 있겠죠. 도와드리리라. 자, 향음주 다 파한 후에는 향음주는 여러분 뭔지 몰라도 이 주에서 느낌이 좀 오죠. 술. 네, 이 마을 유생들이 이제 모여서 향약도 읽고 술 마시고 또 잔치하는 것들을 향음주라고 했는데 그런 잔치가 다 파한 후에 다 끝난 후에는 그때 내가 어르신을 모셔가겠노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1행과 2행을 보면요. 우리 초장과 중장을 보면 문장 구조가 좀 유사한데 여러분 눈치 혹시 챘을까요? 팔목을 쥐시거든 나갈 때 겨시거든 두 손으로 막대 들고 바티리라 조치리라.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네, 대구라고 부릅니다. 대구법 할 때 그 대구라고 부릅니다. 자, 13수로 가보죠.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자, 오늘도 다 새거다.
그래서 새 거다는 건 다 새었다, 날이 밝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벌써 날이 이렇게 훤하게 밝았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우리 호미 메고 가자. 우리 호미 메고 같이 가자. 여기도 청유형 어미가 쓰이고 있네요. 자, 우리 같이 호미 메고 가자. 호미 메고 가서 뭐 밭일 하겠죠? 내 논 다 메어든. 내 논을 다 메면 네 논 좀 메어주마. 아, 내 논 다 메면은 너 논도 메어줄게. 서로서로 도와서 같이 논도 메자.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 아까 우리 뭐 상부상조 이런 말도 잠깐 나왔었죠? 자,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스라. 그러다가 이제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오는 길에는 또 뽕을 따다가 이 누에를 먹여보자. 이 누에가 뽕잎을 먹고 또 살잖아요. 누에도 먹여보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저녁에도 이 누에까지 먹이는 아주 부지런한 농촌의 삶을 이제 청유형의 어조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가르침을 전달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 작품을 봤고요. 두 번째 작품인 나 작품은요. 제목을 봤더니 일단 길이가 길어서 여러분 읽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작자미상 누가 지었는지 모르고 복선화음록입니다. 복선화음록. 그러면 우리가 복선화음이 뭔지 알아야 될 텐데 이 복자는요. 우리 복받다 할 때 그 복이고요. 이 화자는 화를 입다 할 때 그 화입니다. 좀 반대되는 의미죠. 복을 받다, 화를 입다. 뜻은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오고 못된 사람에게는 재앙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착한 사람은 그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우리 유사한 잘 알고 있는 이미 사자성어 있지 않나요? 네. 권선지가 그렇죠. 이 사자성어와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7대 사온 쌀 구워 온 7대 사온 쌀 구워 온 쌀 2대 갚고. 자, 7대를 사왔는데요. 그 중에서 구워 온 쌀을 2대 갚았대요. 그러니까 7대는 사왔는데 2대는 구워왔던 쌀이 있었기 때문에 갚았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5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구워온 쌀이 이미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7쌀도 그 쌀도 아마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또 2대의 쌀을 갚았으니까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부족타 하지 않는 말이 뜻을 순하게 하옴이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라고 하지 않는 말이 뜻을 순하게 하는 것이다. 즉, 가난에 불평하지 말아라. 가난에 불평하지 말아라. 깨진 그릇 좋단 말은 시가를 존중함이라. 자, 깨진 그릇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댁이 변변치 않아서 깨진 그릇이 있어요. 좀 가난한 살림이겠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깨진 그릇 좋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댁을 가난하지만 존중하는 것이다. 자, 날고기는 게 달긴덜 어른 앞에 감히 치며. 날고기는 개와 달긴덜 닭, 꽃교 닭 있죠? 네, 달긴들 어른이 앞에 있을 때 감히 이걸 치겠으며 얘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어른이 있을 때 감히 치진 않는다. 어른 공경의 이제 표현이죠. 부인의 목소리를 문 밖에 감히 내며. 예전에 왜 여러분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녀자의 목소리가 집 담벼락을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을 정도로 부인의 목소리를 문 밖에 감히 내면 이제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해가 져서 황혼되니 무탈과경 다행이요. 무탈과경 오른쪽에 뜻 나와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낸 거. 해가 져서 이제 황혼이 되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이렇게 하루를 보낸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하루를 보낸 것에 만족해라.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닭이 울어 새벽이 되면 이제 이것도 닭이겠죠? 닭이 울어가지고 새벽이 되면 오는 날은 어찌할꼬. 이게 이제 돌아오는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아마 이 화자는요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닭이 울어 새벽 되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전긍긍
조심 마음 시각을 놓을 쏜가. 자, 전전긍긍하는 이 조심스러운 마음을 시각 잠시라도 내가 놓을 수 있겠냐. 이런 정정긍긍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내가 놓을 수가 없다. 이것도 다 여러분 설이죠. 행여 혹시 눈밖에 날까 조심도 무궁하다. 행여 혹시 내가 눈밖에 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다. 이제 시댁에서 하는 행동. 내가 친정의 편지에서 서러운 사설 불가하다. 그렇다고 내가 친정의 편지에서 서러운 사설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하다. 시원치 아니 달란 말이 한 번, 두 번 아니어던. 시원치 않은, 여기 이제 여러분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시원치 않은 돈이라도, 이 말을 넣으면 좀 해석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돈이라도 좀 빌려달라는 말이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번번이 염치 없이 편지마다 하잔 말과. 내가 그 얼마 안 되는 돈 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번번이 염치 없이 내가 편지마다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빈궁이 내 팔자니. 빈궁, 가난하고 궁한 것이 내 팔자니 네 탓을 하잔 말인가. 고전 문학 보면요 이런 표현들 많아요.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휴 이게 내 팔자지 뭐,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지 뭐. 이런 우리가 삶의 태도를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 자신의 이제 운명으로 어떤 원인을 돌리면서 체념해버리는 거죠. 설매를 보내어서 이웃집에 꿇어가니. 설매는 여기서 이제 인물인데 아마도 맥락상 이제 계집종을 보내는 겁니다. 설매를 보내서 이웃집에 꿇어가니 뭔가 이제 뭐 쌀이든 돈이든 꿇어갔어요. 돌아와서 우는 말이. 돌아와서 이제 설매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꾼쌀 아니 주고, 야 너네 전에도 꾼쌀 그 쌀 구워갔으면서 그거 아니 주고 염치 없이 또 왔냐. 두말 말고 바삐 가라. 고 상대집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매가 돌아와서 울고 있습니다. 자, 한심하다 이내 몸이 금의 옥시 길려나서. 자, 한심하다 이내 몸이, 안타깝다, 한심하다 내 몸이 금의 옥식. 자, 금과 옥이에요. 이 단어만 알아도 뭐 잘 살았네 이런 뜻일 텐데, 금의 옥식, 금으로 만든 의복과 뭐 옥으로 만든 것 같은 먹거리.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풍요로웠던 그런 집안에서 길러나서, 그러니까 내가 부유했던 이제 친정에서의 삶을 회상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 몸이 이런 부유하게 길러졌었는데 전곡을 모르다가 일조의 일을 보니 이런 어려움을 모르다가 내가 하루아침에 이것을 보니까 이목구비 남 같으되 어찌 일이 되었난고. 자, 이목구비가 남 같으되, 이제 얼굴이 많이 상했나 보죠. 내가 어찌 이렇게 되었냐. 그래도 내가 수족이 건강하니까, 손과 발이 건강하니까 내가 힘써서 벌게 되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어느 누가 시비하리, 어느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냐. 천한 욕을 면하리다. 욕을 이제 나는 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며느리가 힘을 내가지고 뭔가 집안을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분한 마음 다시 먹고 치산범절 힘쓰리라. 치산범절, 재산을 늘리는 일에 힘쓰리라. 여기에서 어떤 그 며느리의 의지가 느껴지죠. 우리 집 가난하지만 내가 이제 힘써서 한번 벌어보겠다. 자, 김장자 이부자가 재근본 부자란가. 야, 그 잘 산다는 김장자든지 이부자든지 그 사람들 자신의 근본,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겠니?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는 아니었을 거야. 밤낮으로 힘써서 벌면 난들 아니 부자 될까? 밤낮으로 힘써서 벌면은 나는 부자 안 될까? 나도 부자 될 수 있어. 그래서 오색당사 가는 시를 오리오리 자아내니. 오색당사, 그 5가지 색깔의 가는 시를 오리오리, 올오리 자아내니. 이렇게 이제 시를 가지고 만들어내니. 유황제 곰배틀에 필필이 자아내요. 자, 배틀에다가 이제 시를 넣어가지고 필필이 뭔가 옷감을 만들어내서 한림주서 관복감이며 병사수사 군복감이며. 자, 이제 관복을 할 만한 옷감, 군복을 할 것 같은 옷감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힘써서. 길쌈도 하려니와, 이렇게 이제 길쌈을 해요. 바느질을 통해서. 전답 얻어 영농하니, 전답을 얻어가지고 영농하니, 농사에도 힘쓰니.
때를 맞춰 힘써하니 가업이 초성이라. 이제 가업, 집안의 어떤 그 재산이 초성, 기반이 마련되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중략 들어가기 전에, 그 이후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부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시댁이 조금 가난하지만 그거 흉보지 않고 내가 좀 더 힘써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한번 부자가 돼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좀 다져졌어요. 중략 이후 산에가 제사하기, 절에 가 불공하기. 자,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절에 가서 이제 불공을 하는데 불효부재 제사한덜 귀신인덜 도와줄까? 불효부재 옆에 뜻. 효도와 공경을 하지 않아요. 효도와 공경을 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한들 귀신이 도와주겠니? 이 뜻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나요? 아무리 네가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 드려봐라. 너 효도와 공경을 하지 않는데 그 귀신이 너 도와줄 것 같아? 이런 뜻입니다. 네. 이제 효도를 해야 된다는 어떤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악병이며 중병이며 이질이며 구창이며 이거 다 여러분 병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창이며. 자, 이질 앓던 시아버지 초상한덜 상관하랴. 자, 이질을 앓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을 하는데 상관하랴. 그 사람 상관도 안 한대요. 시아버지니까 며느리일 것 같은데 앞에서 막 그 시댁을 가난한 시댁을 위해서 힘써서 돈을 벌고자 했던 며느리랑 좀 다른 모습이죠. 효도도 좀 안 하고 이질 앓던 시아버지가 초상을 해도 상관도 하지 않았대요. 저의 심사 그러하니 그 사람 저의 심사가 그러한데 서방인들 온전할까? 과연 자기 서방은 잘 챙겨줄까? 아들 죽고 우는 말이 또 안타깝게도 근데 아들이 죽었네요. 아들 죽고 우는 말이 아기 딸이 마저 죽어. 딸도 죽었어요.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 좀 겹쳐지네요. 세간이 탕진하니 이제 세간살이가 다 탕진해서 돈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노복인들 있을 손가. 당연히 노비들도 그 이제 종들도 있겠니? 없다. 제사 음식 차릴 적에 정성 없이 하였더니 제사 음식을 차릴 적에 정성이 없이 했나 봐요. 이 사람이. 앙화가 어찌 없을 손가. 앙화, 재앙과 화가 어찌 없겠니. 야, 너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 음식 차릴 때 정성 없이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셋째 아들은 또 반신불수래요. 네. 문전옥답 큰 논장이 물난리에 내가 되고. 자, 문전옥답 문 앞에 있는 아주 좋은 밭이죠.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비옥한 땅이 큰 농장이 있었는데 물난리에 냇물이 돼버리고 거기가 이제 완전 다 황폐화가 돼버리고 안팎기와 수백 칸이 이제 안팎에 있었던 기와집 수백 칸이 있었던 아주 으리으리했던 집이 불이 붙어가지고 다 밭이 돼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문전 없다 큰 농장이 안팎기와 수백 칸이 물난리에 불이 붙어 내가 되고 밭이 되고 이거 우리 비슷한 문장 구조 아닌가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네, 됐고요. 자, 그렇게 되고 태산같이 쌓인 정곡. 자, 산처럼 쌓여있는 그 곡식들이 누구 물건이 된단 말인가. 참혹하다 궤똥엄이 단독일심 뿐이로다. 드디어 이 주인공 나왔습니다. 누구요? 궤똥엄이요. 참혹한 이 궤똥엄이 단독일심, 유일하게 자기 몸 혼자 뿐이로다. 앞에 중략 앞선 부분에 있었던 인물과 다른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궤똥엄이는 어떤 인물이냐면 효도를 다하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제사의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이 당시에 조선 중심의 어떤 유교적 가치관에 보면 제대로 지방 간수를 못했던 이제 여인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한 칸짜리 움집을 얻어서 거기 들어가니 기한을 견디겠는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딜 수 있겠냐. 다 떨어진 배치마를 이웃집에서 얻어 입고 뒤축 없는 흔 집신을, 그러니까 뒤축도 없는 그냥 헌 집신을 짝을 모아 얻어서 신고 앞집에 가서 그냥 밥 이제 빌려서 먹는 거죠. 뒷집에 가서 장을 빌고 초요기를 겨우 하고 처음 먹는 이제 밥 조금만 먹고 불 못 대는 찬 움집에 헌 거적을 뒤집어 쓰고 밤을 겨우 새서 새벽바람 찬바람에 이 집 가며 저 집 가며 다리 절고 곰배파리 히히소리 요란하다. 자, 지금 이 궤똥어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먹고 입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생계는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이 집 저 집 가면서 다리를 절고 곰배파리.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네를 벌면서 이제 돈을 이제 좀 얻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리를 절면서 약간 자신이 좀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얼굴 인상도 좀 찌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춤을 추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걸 요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다리를 절고 곰배파리 하면서 이제 히히 소리, 웃음소리가 요란하다. 이게 이제 즐거운 웃음소리가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불효악행 하던 죄로 앙화를 받으시니, 불효악행, 그러니까 효를 다하지 못하는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앙화, 지금 이제 재앙과 화를 너가 받았으니까 복서나움 하는 줄을 이를 보면 분명하다. 아,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못된 사람에게 재앙이 오는 거 이를 보면 분명한 것 같아. 한마디로 말해서 괴똥어미는 뭘 받은 건가요? 그렇죠. 화를 받은 거죠. 따라 요네 따라 시집살이 조심하라. 그러니까 따라 시집살이 조심해. 어미 행실 본을 받아. 이 엄마의 행실을 본을 받아야지 괴똥어미는 너 경계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누구한테 쓰는 편지였냐면, 네, 딸에게, 즉 청자가 딸이었고요. 화자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중략 앞부분은 어머니 자신의 행동이었다면, 중략 뒷부분은 괴똥어미의 한마디로 말해서 나빴던 행실들을 어떻게 대조적으로 드러내면서 괴똥어미와 같은 행실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시집을 앞둔 딸에게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죠. 39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어요. 1번.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예찬 여러분 뜻 무엇이었죠? 네.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에서는 뭐 청유형 찾을 수 있죠. 뭐 일하자, 뭐 호미 메고 가자 이런 표현에서. 2번. 성경 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에 경치 막 이야기하고 그 경치로부터 비롯되는 자신의 감정을 뒤에 얘기하는 내용은 여기서는 없었어요. 둘 다. 3번.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뭐 고사성어를 굳이 찾자면 글쎄요. 가에서는 사실 고사성어 자체를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4번에 유사한 통사구조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유사한 통사구조.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꾸라고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아까 표시했었던 이런 부분들요.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 나갈 때 겨시거든 막대 들고 조치리라. 이 비슷한 문장 구조죠. 또 문전 옥다 큰 농장이 물난리에 내가 되고 안팎기와 수백간이 물이 붙어 밭이 되고, 이런 것도 비슷한 문장 구조, 즉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운율도 형성이 돼요. 정답은 4번. 5번. 계절의 순환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어떤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기역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기역은 친정에 편지하여 서러운 사설 불가하다. 이 부분.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친정에 알리기 어려워하고 있죠. 내 얘기를 다 친정에 편지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니은. 빈궁이 내 팔자니 네 탓을 하잔 말가. 빈궁. 가난하고 궁핍한 게 내 탈자야. 누구 탓을 하겠어. 가난의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자신의 운명으로 돌리는 거죠. 운명론적 태도. 맞습니다. 디귿. 염치 없이 또 왔느냐. 두 말 말고 바삐 가라. 기억나나요? 설매를 보내서 이웃집에 쌀 구우러 갔더니 야, 너 지난번에 꾼쌀도 안 줬으면서 염치 없이 또 왔어? 가 하는 모습이거든요. 쌀을 꾸러 찾아간 이웃집에서 들은 말을 설매에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었죠? 설매가 화자에게 전달하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리을. 밤낮으로 힘써 벌면 난들 아니 부자 될까? 자신도 김장자와 이 부자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어떤 의지의 모습을 드러내줬어요. 길쌈도 하려니와 전다부더 영롱하니 미음.
재산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화자의 모습. 길쌈도 하고 또 그 농가 밭도 얻어가지고 농사도 짓는 모습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1번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A는 이 부분이에요. 어르신이 어디 나가면은 내가 막대를 들고 쫓아가겠다. 어르신을 돕기 위해서 쫓아가겠다. B는 어디냐면 여기죠. 앞집에 가서 밥을 빌고 밥 좀 주세요 하는 그 부분. 자, 41번 볼까요? A는 타인을 위한, B는 자신을 위한 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A는 타인을 위한 누구? 어르신이 어디 나갈 때가 계시면 막대 들고 쫓겠다라고 한 거고, B는 자신을 위한, 내가 뭐 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앞집에 가서 밥을 빌어 먹고 자신을 위한 주체 행위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나머지는 다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절망감도 아닐 것 같고 단절도 아닐 것 같고 수능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죠. B는 기대감이 반영된 주체 행위. 앞집에 가서 밥을 빌고 밥을 좀 주십시오 하는 거니까 기대감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완전한 오답이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려우니까 화합 당연히 아니고요. 도피하는 게 아니라 밥 빌려 먹으러 가는 거죠. 원인 찾는 것도 아니고. 자, 4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감상한 내용으로. 자, 1번 가에서 각곡가를 쓰고 밥을 먹는 마쇼를 통해 비유 대상으로 옳은 일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야, 우리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말과 소가 그냥 각곡가를 쓰고 밥을 먹는 거랑 뭐가 다르니?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실천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2번 나에서 이질알턴 시아버지를 도와주지 않는 귀신을 통해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상부상조를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기억나나요? 이질알턴 시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은 건 귀신이 아니라 누구였죠? 곶똥어미였죠. 그래서 우리 왜 곶똥어미의 행실을 조심하자, 경계하자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의 마을 사람들에게 옳은 일 하자스라 라고 한 것과 나의 딸에게 시집살이 조심하라 라고 한 것을 통해 구체적인 청자를 제시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4번에 가의 팔목을 주시면 두 손으로 바테리라는 것을 통해 어른에 대한 공격. 팔목 주시면 내 두 손으로 바치겠다. 또 시가를 존중해서 깨진 그릇 좋단 말을 한 것을 통해 부녀자의 덕목. 며느리라면 시가가 가난해도 깨진 그릇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덕목이다 라는 걸 이 작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5번에 가의 내가 자신의 논을 다 매면 너의 논도 메어줄게. 그리고 나의 수족이 건강한 내가 힘써 벌겠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스스로 실천하려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네,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